지금부터 ADHD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천재 CEO로 성공할 수 있었던 5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페이스타임 정신과 이상원입니다. 주의력 집중력 향상 기술입니다. 아기처럼 잠을 규칙적으로 자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을 안 자면 어떤 기술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매일 30분 정도 산책이라도 해서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뇌의 건강과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기술들을 활용합니다. 우선 기록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날아가 버리죠. 지시사항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으니 완벽하게 남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물어보려고 해도 틀을 잡아놔야 물어보기가 수월하거든요. 또한 내가 가상의 누군가에게 지시하듯이 말해보면 내가 잊어버렸던 부분이 다시 기억나기도 합니다. 일할 때는 타이머를 사용해서 내가 일하는 시간 그리고 휴식 시간을 설정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쉬어야 합니다. 집중하는 업무를 해야 할 때는 디지털 기기는 모두 꺼놓아야 합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불쑥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해봐야 할 것 같고 답답할 겁니다. 옆에 빈 A4용지를 펴시고 혹은 잡생각 일지라는 걸 만들어서 모두 기록해 두세요. 지금 하는 일에 집중을 유지하려면 잡생각들은 잡생각 일지에 우선 밀어두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니까요. 2번째, 정리, 계획, 수립 기술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의 잡동사니나 너저분한 물건들을 정리하면 확실히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모든 업무가 비상사태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통해 매일의 목표를 정해야 효율적입니다. 1. 반드시 해야 함. 2. 해야 함. 3. 하면 좋음. 이렇게 쉽게 3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업무를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과제를 완수할 때마다 줄을 찍찍 그어서 지우는 만족감을 느껴보세요. 날마다 목록에 올라온 모든 일을 완수하진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 1~2가지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자신에게 친절해야 함을 기억하세요. 3번째, 인지적 유연성 키우기 기술입니다. ADHD 성인분들은 대개 멀티가 안 됩니다. 그 인지적 유연성이란 하나의 과제에서 다른 과제로 전환하고 머릿속에 2 이상의 개념을 동시에 간직하는 능력입니다. 연습으로 멀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반응이라도 하기 전에 잠깐 멈추면 선택의 여지가 생겨납니다. 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때를 대비해서 플랜 B,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읽듯 본인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메타인지라 부르고 메타인지 생각의 흐름을 연습해 보세요. 내가 나를 잘 이해할 때 상황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고 멀티 능력도 향상됩니다. 4번째, 감정 조절 기술입니다. ADHD 성인분들은 감정 조절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화를 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죠. 감정적일 때는 다른 사람의 말에 화난 말투로 대답하기가 쉽습니다. 사람과 대면할 때, 문자 메시지할 때, 전화할 때 대답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그 감정을 경험하면 감정의 강도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자각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발을 빼지 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정신은 현재에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강렬한 감정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현실 소환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변에 있는 물리적 대상 3개를 선택하세요. 책상, 물통, 펜, 사람, 벽 등 뭐든지 좋습니다. 2번째,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습니다. 2번째, 3번째도 똑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건 물통이야. 저건 펜이야. 저건 벽이야. 이러면 끝입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당신을 현재로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과민 반응이 금방 가라앉습니다. 또한 심호흡이 신경계를 신속하게 진정시킵니다.
아주 간편해 보이지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충동 억제 기술입니다. 충동이 들 때 무조건 처음에는 잠깐 멈추고 다음으로 심호흡을 하고 할 수 있는 선택들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카메라처럼 상황을 줌인해서 쳐다보곤 합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하나만 집중해서 보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되죠. 따라서 줌아웃해서 축소해서 보려고 하면 경험하고 있는 것을 한 발 물러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을 지연시키면 더 큰 만족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족을 미룰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의 은행 잔고, 허리 둘레, 부부 관계, 업무 성과, 심지어 육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충동적인 결정 전에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 2명을 생각하세요. 그 순간에 그분들이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할지를 떠올려보고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사람은 자동차, 기계와 비슷합니다. 이 사람도 계속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획득할 때 습관이 잘 들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좀 익힌 듯 해도 몇 주가 지나면 효과가 약해질 겁니다. 이것 또한 역시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위의 영상을 보시면 현재 나의 정신적 코어 기술의 장단점을 자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보면서 어떤 영역이 괜찮고 어떤 영역은 잘 안되고 있는지를 자가 점검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다수의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나의 고민은 무엇인지, 소개한 방법들 중에 어떤 게 나에게 유용할지, 그리고 나만의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